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은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설은 제한 마리르 프랭스 드 보몽님의 데자르 왕자와 민용공주라는 소설이에요. 처음 읽어보는 소설이고 많이 부족하겠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먼 옛날 한 공주를 열렬히 사랑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주는 결혼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바로 마법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왕은 한 요정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이 공주와 결혼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어요. 요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시죠? 공주에게는 무척 아끼는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공주는 그 고양이의 꼬리를 밟을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고 재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답니다. 왕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깐 왕이라더니 왜 또 왕자래? 그리 어렵지는 않겠구만. 그는 요정 곁을 떠나면서 그 고양이 꼬리를 밟지 못할 바에 아예 꼬리를 짓눌러버리겠다 다짐을 하고는 곧장 공주의 궁전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 고양이가 그의 앞에 오더니 평소처럼 등을 둥글리고 앉았습니다. 왕은 한쪽 발을 든 뒤 고양이의 꼬리를 밟으려 발을 세차게 굴렀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재빨리 몸을 돌린 탓에 왕의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운명의 꼬리를 밟기 위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고양이가 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기쁘게도 왕은 고양이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온 힘을 다해 발에 꼬리를 짓눌렀습니다. 고양이가 야옹 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고는 갑자기 덩치 큰 남자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가 분노에 가득한 눈으로 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 날 가로막고 있던 마법을 풀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난 복수할 거야. 넌 아들 하나를 갖겠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불행에 사로잡혀 있을 거야. 자신의 코가 무척 길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말이지. 그리고 만약 내가 내 협박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는 순간 넌 죽게 될 거야. 왕은 이 커다란 마법사를 보고 몹시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이 협박을 듣자
웃음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내 아들이 무척 긴 코를 지녔다면 그가 장님이거나 손이 불구가 아닌 이상 당연히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만질 수 있겠지? 마법사는 사라졌습니다. 왕은 공주를 찾아갔고 공주는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러나 왕은 그녀와 그리 오래 살지 못했어요. 공주와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죽고 만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왕비는 왕자를 낳았고 이름을 네지르라고 지었습니다. 크고 푸른 눈과 귀여운 입을 가진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멋졌어요. 하지만 그의 코는 무척이나 커서 얼굴의 절반을 덮을 정도였어요. 커다란 코를 보자 왕비는 슬픔에 잠기고 말았어요. 하지만 왕비의 곁에 있던 부인들은 모두들 왕자의 코가 왕비에게 보이는 것만큼 많이 큰 것은 아니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큰 코와 같은 것이라며 위로를 했습니다. 왕자를 열렬히 사랑했던 왕비는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뻤어요. 게다가 데지르 왕자를 계속 보고 있자니 그의 코도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았지요. 왕자는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말을 빨리 배웠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왕자 앞에서 코가 작은 사람들에 대한 온갖 나쁜 이야기들을 해댔기 때문이었어요. 왕자의 코와 비슷한 크기의 코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그의 곁에 감히 다가갈 수도 없었고 왕비와 왕자들에게 아첨하는 신하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들의 코를 잡아당겨 늘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코를 잡아당겨봐도 데지르 왕자 옆에 서면 정말 작디 작아 보였어요. 어느덧 왕자는 철이 들 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가 갖가지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느 위대한 왕자나 아름다운 공주 이야기가 나올 때면 사람들은 항상 그 왕자나 공주가 긴 코를 지녔다고 덧붙였어요. 왕자의 방은 거대한 코를 가진 사람들이 그려진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아래 서서 왕자는 버릇처럼 거울을 마주하고 자신의 코 길이, 그 길이가 걸작이라도 되는 양 바라보았어요. 그 어떠한 왕국이나 영광도 그의 몸 일부분조차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왕자는 20살이 되었어요. 그가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수많은 공주들의 초상화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특히
민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의 초상화를 보고 반해버렸어요. 어느 위대한 왕의 딸이었던 민용공주는 왕국도 글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데지르는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데지르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이 공주는 무척 작은 들창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코 덕분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을 지닐 수 있었지만 궁전의 신하들은 몹시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작은 코들을 조롱하는 것이 습관이 된 신하들은 가끔씩 공주의 코 또한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데지르 왕자는 이번만큼은 그들의 빈정거림을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감히 민용 공주의 코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한 두 신하들을 궁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신중해진 신하들은 행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한 신하는 왕자에게 큰 코를 가지지 않는 남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여자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현명한 그리스인이 읽은 기록에 따르면 그 아름다웠던 클레오파트라도 들창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자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 신하에게 아주 훌륭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민용공주에게 청혼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공주는 청혼에 승낙했고 왕자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10km도 넘게 걸었습니다. 그녀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공주를 보고 손등에 키스하려고 다가가는 순간 마법사가 나타나더니 눈앞에서 공주를 데려가 버렸어요. 왕자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데지르는 민용공주를 찾기 전까지는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그는 누구도 자신의 뒤를 따르지 못하게 막고는 좋은 말에 올라타고 말의 목에 굴레를 걸고 말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반나절이나 걸었지만 집 한 채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윽고 말은 넓고 탁 트인 평원에 다다랐습니다. 말과 왕자는 몹시 배가 고팠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왕자는 빛이 새어나오는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100살도 넘어 보이는 작은 노파가 보였어요. 노파는 왕자를 보기 위해
안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코가 무척 작고 작았기 때문에 안경은 금세 중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노파는 사실 요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왕자와 요정이 서로를 바라보며 갑작스럽게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동시에 외쳤습니다. 하, 정말 웃긴 코로구만. 한참 웃던 데지르 왕자가 요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코보다는 덜 웃기다고요. 하지만 부인,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제쳐둡시다.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거든요. 제 가엾은 말도 마찬가지고요. 요정이 말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건대 당신의 코가 아무리 우스꽝스러워도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인 건 확실하군요. 전 당신의 아버지인 왕을 마치 동생처럼 사랑했답니다. 그는 잘생긴 코를 가졌지만 그러자 데지르가 물었어요. 그럼 제게 어떤 점이 부족하죠? 요정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넘치네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긴 코를 지녔다 해도 정직한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건 제가 당신 아버지의 친구였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때 당신의 아버지는 자주 절 보러 왔답니다. 그 시절 전 무척 예뻤어요. 이건 당신 아버지가 제게 말했던 거랍니다.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들려드리죠. 그가 마지막으로 절 보러 왔을 때 이때 데지르가 말을 가로막으며 입을 열었어요. 부인. 저도 당신의 이야기를 무척 듣고 싶어요. 다만 뭔가를 좀 먹은 다음에 말이에요. 부탁이에요. 기억해주세요. 전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요. 그러자 요정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청년이요. 당신의 말이 맞네요. 그만 잊어버렸군요. 당신에게 먹을 걸 바로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신이 먹고 있는 동안 제 이야기를 몇 마디만 좀 하도록 할게요. 말을 많이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요. 아무래도 코가 긴 것보다야 말이 긴 게 더 견디기 힘들겠지요? 기억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답니다. 제가 그다지 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왕비였던 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도 눈치를 챘겠지만 전 위대한 왕의 딸이니까요. 제 아버지는
그때 왕자가 다시 한번 요정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배고프실 때 뭔가를 드셨겠죠? 그러자 요정이 다시 말했어요. 맞아요. 틀림없겠죠? 당신도 더 늦기 전에 뭔가를 먹어야겠네요. 전 그저 단지 당신에게 좀 말하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가 아, 뭔가를 먹지 않고는 아무것도 듣기 싫습니다. 이제 왕자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곧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그에게 요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며 배고픔을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제 가엾은 말은 먹이가 꼭 필요해요. 이 칭찬에 요정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녀를 부르며 왕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답니다. 당신의 거대한 코를 지녔음에도 무척 사랑스럽고도 친절하네요.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휴, 나의 코를 가지고 이렇게 놀려대다니. 이 못된 여자 같으니라고. 내가 진짜 배만 안 고팠어도 자신을 입무거운 사람이라 여기는 이 수다쟁이를 내버려두고 떠나는 건데, 자신의 결함을 알아채지 못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이 여자를 봐. 공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첨하는 사람들은 이 여자를 그저 추앙하면서 그녀가 말을 적게 한다고 세뇌시켰겠지? 왕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하인들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왕자는 음식을 입에 넣으며 말하는 즐거움에 빠져 하인들에게 수백 개의 질문을 던져대는 요정을 그저 멍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특히 음식을 나르는 한 여인을 보며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주인의 무거운 입에 대해 칭찬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왕자는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만. 여기까지 오게 되어 무척이나 기뻐. 이 예시는 내가 이제껏 아첨꾼들의 말에 듣지 않고 얼마나 현명하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구만. 그 사람들은 뻔뻔하게 우리를 찬양해 대지. 우리의 결정을 숨기고 오히려 그것들을
장점들로 바꾸면서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난 내 결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다행히도 말이야. 불쌍한 데지르 왕자는 순진하게도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이따금씩 이 하녀가 고개를 돌리고 웃는 것이 보였지요. 그렇게 하녀가 요즘들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코를 칭찬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는 왕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음식들을 먹어치웠어요. 배가 어느 정도 부르자 요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부탁할게요. 조금만 고개를 돌려주시겠어요? 왕자님의 코 때문에 생긴 그림자가 제 접시를 뒤덮어서 음식을 볼 수가 없군요. 아,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을 해보지요. 그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의 궁전에 찾아간 적이 있답니다. 그렇게 구석지고 고독한 곳에 가본 지도 벌써 40년이나 지났네요. 지금 그 궁전이, 그 모습이 어떤지 얘기 좀 해볼 수 있나요? 그쪽 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뛰어다니나요? 아유, 제가 젊었을 땐 하루 동안 똑같이 생긴 부인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어요. 군중 속에서도, 무대 공연 위에서도, 산책길에서도, 무도회에서도 말이에요. 아, 근데 정말 당신의 코는 길군요.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러자 데지러 왕자가 화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부인, 정말이지 제 코에 대해서 그만 좀 얘기하세요. 생긴 대로 내버려 두자고요. 이게 당신께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전 제 코에 만족합니다. 물론 더 짧았으면 하고 바라지도 않고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것뿐입니다. 이에 요정이 대답했어요. 데지르 왕자님, 당신을 불쾌하게 했군요.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 당신의 친구이니 당신을 도와주고 싶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코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할 거랍니다. 억지로라도 당신이 들창코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을 말하자면 그 들창코가 당신의 코 안으로 3개는 들어갈 것 같지만 말이에요. 식사를 마친 데지르는 자신의 코에 대해 끝날 줄 모르는 이야기에 지쳐 말에 올라타고는 떠나버렸어요.
그는 여정을 이어가며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어딜 가든 모두들 자신의 코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미 자신의 코에 대한 칭찬에만 익숙해져 있던 왕자는 자신의 코가 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왕자를 돕고 싶었던 늙은 요정은 민용공주가 수정으로 된 궁전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 궁전을 왕자가 가는 길목으로 옮겨두었어요. 데지르는 기쁨에 차서 궁전을 깨뜨리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궁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왕자는 공주와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어요. 궁전 안의 공주는 왕자의 바로 옆에 있었고 그녀의 손을 수정 벽으로 뻗었습니다. 왕자는 그 공주의 콧등에 키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고개를 내밀어도 그녀의 입술에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코가 입술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처음으로 비정상적인 자신의 코 길이를 깨닫고는 자신의 코를 만지작거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해야 해. 내 코는 무척이나 길구나. 동시에 갑자기 수정 궁전이 와르르 무너지더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민용공주와 함께 손을 잡고 있던 노파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책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전 수없이 당신의 코에 대해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당신이 원하는 곳에 걸림돌이 되고 나서야 자신의 결함을 알아챘군요. 이렇게 자존심은 영혼과 몸의 결점을 우리에게서 감춰버린답니다. 그것들을 들춰내려는 억지 노력은 허사예요. 오직 자존심이 자신의 욕심과 반대된다고 깨달았을 때만 결함들이 자연스럽게 들춰지는 법이랍니다. 어느새 평범한 코로 돌아와 있던 데지르는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는 민용공주와 결혼을 하였고 아주 오랫동안 그녀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